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소속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월요일에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이벤트 하면 지지율이 좀 오르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세 가지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가 되었죠. MBS 지난 10일에서 11일 3일 동안 전국 1,003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39%, 부정평가 56%.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또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0.1, 부정평가 57.0, 40% 수준에서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언론들이 그런 분석도 냈고 야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탈당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객관적 수치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 이제 5년차 마지막 임기 1년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지만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제 지지율 하락은 아니다. 예. 지켜내고 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가면 좋겠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야. 그런데 그 이유를 본다면 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 이 답은 높아요.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별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도 대통령은 4년 동안의 공적을 꼽기보다는 남은 1년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지지층의 결집도 컨벤션 효과로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우리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얘기 하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죠. 문 대통령도 그런 지지를 가지고 있다 봐야겠죠. 네, 그렇죠. 아직도 그 촛불의 힘, 촛불, 특히 이제 이게 국정평가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냐라는 그렇게 묻는 설문도 이게 가끔 있는데요. 이게 국정평가와 다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국정평가보다는 많게는 한 10%포인트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당 지지율 살펴볼까요?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 리얼미터 지난 주간 조사, 국민의힘은 지난 주간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35.3%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4%포인트 상승한 30.2%를 보였습니다. 저희 조사 기준으로는 LH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양당 지지율 격차가 최소 차이 나왔고요. 오늘 나온 MBS 조사, 아까 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지난주에는 29대 29 동률 나왔는데 오늘은 28대 27. 좀 붙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당이 누가 하나 앞서간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자, 지금 7시 넘었으니까 국회 상황이 아직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회의가 7시에 열린다고 했으니까, 네. 야, 이게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처리를 했을 경우에 바람이 훈풍이 어디로 불 것이냐, 아니면 역풍은 어디로 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꽃놀이패는 야당이 쥐고 있어요. 예. 계속 이제 3명의 이 장관 후보자 철회하라. 지금 한 명 오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한 명이 자진 사퇴한 이 시점에 타이밍 놓치지 않고 총리 인준은 처리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셋 다 부적격인데 거기다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도 부적격인데 그런데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은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정부를 향해서 이거 봐라. 이 재보선의 심판을 죽비처럼 맞았다고 하더니 또 오만과 독선이네. 이렇게 비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야당의 훈풍이 불지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임명될 거 아닙니까? 일을 시작했는데 잘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희석될 거기 때문에
그 야당의 반짝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김부겸 이 총리에게 달려 있겠죠. 근데 장관 새 후보자고 김부겸 총리를 연계시켰잖아요. 네. 처음에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통과시켜줄 것처럼 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틀었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 맞습니다. 3명 다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3명 다 된다고 하다가 어쨌든 한 명을 뭐 낙마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할 도리는 좀 했다. 네네네. 민주당이 부리긴 그겁니다. 그렇죠. 더민초에서도 딱히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겠지만 한 명은 이 낙마시키는 게 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한 명이 자진 사퇴를 그렇죠.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김부겸 장관을 또 나머지 2명과 연계해서 총리를 나머지 2명 장관과 연계해서 만약 보이콧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면 글쎄요. 또 마냥 훈풍만 국민의힘이 불 수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국무총리직은 방역사령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하면서 재정도 챙겨야지, 부동산도 챙겨야지, 또 이 경제성장률도 챙겨야지, 방역까지 챙겨요. 그렇죠. 과부하가 걸린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의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여당 입장에선 명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총리가 임명된 다음에 야당은 내일 지켜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 14일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2명의 장관 후보도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당은 내일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열고 정부를 성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장외투쟁 이게 길어지면 야당에게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뭐 100% 동의합니다. 예. 뭐 한 점 보탤 끝도 뺄 끝도 없이 예, 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그런 뭐 예.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던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 어느 정당이 더 비호감을 많이 네. 국민들부터 받고 있느냐. 사실 비호감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쪽이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네. 뭐 강세를 보였죠. 그 분야에서는. 이게 뒤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조사 기간 말씀드리자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주 5월 4일 올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전국 1,016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문항이 무엇인가 하니 귀하께서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은 다음 중 어느 정당입니까?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9.7%, 40% 수준 나왔고요. 국민의힘 31.5, 국민의당 7.4, 열린민주당 7.3, 정의당 5.2% 이게 각각 보였습니다. 이 특성별로 보자면 20대, 그 6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그 비호감 점수가 좀 보였고요. 3040에서는 국민의힘 비호감이 높고 이 세대 균열이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민주당 비호감도 가장 높고. 저기 이제 뭐냐 지난번 이제 부동산 국면 이제 불은 꺼졌지만은 완전히 마음을 돌리거나 다시 이제 송영길호가 출범하면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김진표 위원장 특위위원장 세우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느낄 만한 체감할 만한 수준 안 되었고 그런 잔상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좀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차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게 있죠? 차기? 예,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였습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 전국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오늘 조사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이재명 지사를 놓고 야권의 이제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붙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 35.5, 윤석열 전 총장 45.7. 이렇게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 홍준표 전 대표라 붙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 38.4%, 홍준표 전 대표 27.1%. 이재명 대 안철수 붙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 37.8, 안철수 대표 28.8%. 이재명, 유승민 이 구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37.9, 유승민 전 의원 19.2%.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는 한 38%에서 36% 이 구간을 꾸준히 보였고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역시 오늘 나온 MB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ALS냐 전화 면접이냐 네, 맞습니다. 이 차에서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양 조사를 합쳐보면 오차범위 아니에요. 비슷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양강구도다. 양강구도죠. 네네. 예, 양강구도인데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자맹이 길어진다. 네. 그래도 양강구도로 갈 것이냐. 그래서 뭐 보수 언론은 5월 달에 윤 전 총장이 등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네. 저번 달부터 쓰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죠. 5월 달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5월 중순이 가고 있으니까 정말 빨리 나오면 5월 말, 혹시 좀 뜸을 들이면 6월에는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상반기엔 나와야죠. 7, 8월은 너무 늦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오늘 양강구도를 분석해보면 저는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재명은 현실이고 윤석열은 환상이다. 예. 지금 시점은 그래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내보이지 않아도 계속 오르거나 유지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공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리지만 예. 야권의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잖아요. 차기 대선에 관한 한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지금 위성이 국민들에게는 환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 야권에도 저 사람이 있지. 그래, 때로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나오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정권 심판을 비롯해서 뭐 공정을 이제 비롯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번 주부터 굉장히 행보가 빠릅니다. 예. 지금 이 민주평화 광장을 시작했죠. 예. 15,000명 발기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공포럼 현직 의원 이 대상으로 또 움직이고 있죠. 예. 이게 성장과 공정 포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빅3 간의 경선 연기론을 놓고 아직은 점잖게 한마디씩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대선 행보는 이제 드라이브가 슬슬 걸리는 스타트 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열공만 하고 계시다. 그런데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판타지다. 빨리 땅 위에 발을 딛고 뭔가 칼을 뽑아야 그때부터 실체적 윤석열은 이런 인물이구나.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5월 말이냐 6월 초냐 예.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을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링에 올라오면 꺼진다. 문제는 링에 안 올라왔으니까 꺼질 일이 없다는 거죠. 링에 올라와야 꺼지는데 글쎄요. 이제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5월에는 등판해야 된다. 등판해야지 예. 뭐 내성이 생기든 단련이 되든 어떻게 나가는 게 듣든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늦추어지는 것은 윤 전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들의 선택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에서 그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한마디 좀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최영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민주평화광장 창립했고 공정포럼? 성공과 공정을 합쳐서 성공포럼. 이것도 만들었고 6월 중순쯤 되면 출마 선언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6월 말에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5월, 6월은 이재명의 달이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매스컴은 이재명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자명을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더 뜨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 6월 달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벌 관계인데 지금 숫자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양쪽, 양측, 양진영 대권 주자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한다. 윤 전 총장이 공부를 한 달 더 하면은 대권이 더 가까워지겠어요? 대권은 지금 공부로 이게 뭐 수능도 아니고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닌 만큼 기본기를 어느 정도 꿰따면 국민 앞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시점은 카운트다운이 임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불이 꺼졌대 싶었는데 김종민 의원이 다시 불을 지폈더라고요. 맞아요. 지폈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 STI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가 39%로 가장 높았고요.
연기해야 된다가 16.9%. 뭐 더블스코어 차이 났습니다. 네. 뭐 상관없다는 의견이 35.2%였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연기하면 안 된다가 41.5, 연기해야 한다가 23.7. 역시 뭐 더블스코어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면 민심이든 당심이든 연기하면 안 된다가 대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가장 좀 이 모범 답안에 가까워요. 뭐냐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이 잡음 없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대권 주자의 사정도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지금 요즘에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과거에 이렇게 연기를 했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연기했던 사례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은 지도부의 몫이다. 네. 송영길 대표에게 떠넘겼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머리가 복잡할 상황인데 지금 원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뭐 저녁에 이 본회의도 그렇고요. 당분간 연기론이 힘이 실릴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연기론은 당내에서도 일부의 주장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무적 판단을 송영길 대표가 혹시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연기는 어려워진다고 보고요. 예. 자, 두 번째. 연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후보들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이거는 명분이 안 되죠. 예. 정해진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썼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을 미뤄주십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점점 명분이 없어지는데 굳이 뭐 야권과의 관계에서 미뤄야 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뭐 문자 폭탄과 이게 경선 연기 두 가지를 봤을 때 문자 폭탄보다도 경선 연기가 훨씬 더 휘발성 높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자 폭탄이 이렇게 국지전이라면 경선 연기는 그 전면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자 폭탄이 이제 말싸움이라면 몸싸움이고 문자 폭탄이 이제 뭐 가볍게 이게 경악이라면 이제 경선 연기 같은 경우 중화기가 등장하는 그래서 저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른데 문제는 이게 상황 논리에 자꾸 당근하든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이제 뭐 당 지도부에 떠넘기도 결정을 뭐 해달라 이건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자체를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고 어제 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경선을 연기할 명분이 뭐냐. 예.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 시간도 이미 이게 뭐 몇 달 전에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시간이었는데 시험 앞두고 시험 연기해달라. 이런 말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아까 진행 작가님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에 국민들의 생각이 그대로 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국회뉴스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15.9%, 이준석 전 최고 13.1%, 주호영 7.5%, 김웅 6.1%, 홍문표 5.5%, 조경태 권영세 2.5%, 윤영석 조혜진 2.1% 각각 보였습니다. 예. 자, 영남당 논란 속에서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준석 전 최고의 2위 또 김홍 의원의 4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젊은 층이 상당히 네, 뛰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이게 보수 정당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모처럼 신세대는 그냥 이 중진 9세대들이 찍어 누르면 시키는 대로 하던 꼭두각시 의원 정치인의 상황에서 이젠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꼰대 세대를 좀 들이받는 이제 강력한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주의도 끌고 당내에서도 이게 좀 새로운 역동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구 격돌인데 자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신세대 주자들이 함께 힘을 뭉쳐서 한 명의 후보를 밀어 올림으로써 그게 나경원 전 의원이 되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되든 한번 좀 비등한 경합을 벌여볼 수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신진 세력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 초선 김웅 의원 또 김은혜 의원도 출사표를 그랬죠. 던졌고 이준석 최고 뭐 단일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배 의원이 보시기에는 컷오프 통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네, 컷오프는 이준석 전 처 같은 거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기사를 여기 한번 곰곰이 좀 다시 읽어봤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유인태 전이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초선이나 원외에서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 그 당 체질이 아니었다. 예. 그 당 쉽게 말해서 그 당답지 않다. 그만큼 이제 변화의 요구가 많고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보다는 나경원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반가울 텐데 그쪽이 되면 민주당도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할 것이다라는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유인태 의원의 말씀이나 일반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 거의 뭐 일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땐 황교안, 나경원 체제의 강경 일변도 그렇죠. 그게 180석을 만들었다.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만약에 신세대가 당권을 장악했다. 확률상으로는 어렵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이건 민주당은 약간 이게 난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내부 혁신도 이뤄내고 오히려 중진들이 다 밀려나가고 그게 또 지금 당심 70% 민심 30%거든요. 전당대회는. 그렇게 보면 당내에서도 혁신을 원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보수진보라는 기존의 이념구도가 깨질 수도 있고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만 봐도 민주당은 상당히 차기 대권에서 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이슈가 됐는데 뭐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복당 찬성이 뭐 여러 개의 조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대보다는 찬성이 좀 높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웅 초선 의원 정도만 반대를 강하게 하고 이제 입씨름을 하다가 설전을 펴다가 한 발 물러섰어요. 자, 이제 막말 좀 그만하시고 변화하시기만 하면 당에 들어와도 좋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당권 주자 10명 중에 정말 대부분이 원희룡 제주지사 등등 자 받아들여야 한다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얘기도 설득력은 있어요. 아니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도 러브콜을 하고 또 다른 당의 안철수 대표와도 이제 지금 뭐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게 좀 명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안 받기가. 그런데 문제는 젊은 이 세력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혁신 경쟁 있잖아요. 예. 저는 이 과거 홍카콜라를 하셨던 홍준표 의원은 왜 들어오는가? 대권에 나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입을 안 열 수가 없죠. 그 순간 많이 혁신 노력이 빗바라게 될 것은 또 확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